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02-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종목 궁금하신 궁금증들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라이징 스탁에서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10시 가까이 됐습니다. 개장한 지 한 1시간을 지나고 있고요. 시장 흐름 어떤지 보고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48포인트 내린 2026으로 장을 출발했고요. 장중에는 2030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등 상승 반전을 꾀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또 하락으로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한 4포인트 내린 2023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사흘째 약세를 보이는 건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화면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8% 다시 오릅니다. 125만 2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어제 2% 가까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힘이 좀 좋은 모습이죠. 0.8%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오늘 장 2%나 급등하면서 29,450원 선 전기전자 업종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합권이고요. 기아차도 0.5% 상승, 현대모비스도 보합권 내지는 강보합권에서 비교적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는 어제 2% 하락을 했었습니다. 중국의 수요도나 우려로 어제 철강주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0.6% 정도 더 밀리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이 1.4% 하락, 그밖에 SK이노베이션도 1.7%, 1.1% 정도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고요. 엑소일도 1% 하락하면서 11만 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정유화학조 오늘장 흐름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KB금융은 0.5% 오르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1% 밀리는 등 금융주의 움직임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밖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에 흐름이 좋은 통신주 중에서 SK텔레콤이 오늘 1% 이상 오릅니다. 어제 장에서도 2% 가까이 올랐었죠. 통신주, 경기 방어주로서 어제 오늘 흐름이 괜찮은 상태고요. 또 건설주 중에서는 삼성물산이 0.5% 정도 오르고 있고 현대건설은 한 0.12% 정도 밀리는데요. 건설주가 크게 빠지지는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KTNG는 0.4% 상승세를 보입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상승한 535로 장을 출발했었는데요. 장중에 하락 전환이 됐고요. 현재는 532선에서 어제보다 한 1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사흘째 약세 흐름을 보이는 건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겠습니다. 어제 1% 하락한 셀트리온이 오늘 0.6% 강보합권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옵니다. 36,2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그밖에 한 2위부터 7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일제히 약세인데요. 다음이 0.6% 빠지고 있고 CJ 오쇼핑, 서울 반도체도 1% 이상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어제 5.4%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급등 이후로 찰실현 매물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는 건 아니고요. 그밖에 종목 좀 더 보겠습니다. CJ ENM이 어제 1.6% 하락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2.8% 더 내리면서 이제 어느덧 주가는 28,9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밖에 SK브로드밴드 동서도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젠백스가 강보합권에 있고요. 골프존이 오늘 1% 가까이 오르는데요. 어제도 3%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어제 1.4% 오른 이후로 추가적으로 1% 더 오르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도 오늘 1.78% 오르면서 게임주 최근 흐름 괜찮습니다. 파라다이스가 3.5% 오르면서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의 흐름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밖의 종목들은 약세가 좀 우세한데요. 인터플렉스가 2.3% 빠지면서 53,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태광 역시 오늘 1% 이상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현재 시각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봤고요. 이제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상당히 좀 부정적이죠.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만 안 나온다라면 단기적인 지지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장 어제와 같이 오후 시장에 기관의 매도가 늘어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좀 밀려준다라면은 수급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상의 21선 지지 여부가 되게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일 것 같다. 그러니까 2020포인트겠죠. 자, 그
라인에 대한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외국인들보다는 지금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신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출회가 되면서, 그러니까 지수 상승에 상당히 좀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오히려 좀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형태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고, 그다음에 하락폭이 커지는 종목, 그러니까 화학이나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품 관련주, 뭐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이겠죠. 자, 이러한 종목들이 뭐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원인,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는 우려가 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화가 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가뜩이나 중국 시장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인 경쟁력마저 좋지 않아지면 우리나라 수익성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보시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 상당히 시장 대비 지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 은행 업종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트로이카주겠죠. 뭐 은행, 그러니까 지금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증권, 그다음에 은행이나 뭐 건설 업종에 대해서 흐름이 좀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했던,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좀 주도를 했던 트로이카주에 대해서 일단은 하락이 안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 문제로 지금 급락이 다시 한번 좀 나와주고 있고,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출회가 되고 있다는 거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철강주도 좋지 않은 흐름,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 그 다음에 지금 OCI가 다시 한번 하락 파동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독일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 사업을 좀 키우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긴 했었지만은 그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업종은 그래도 상당히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가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현대위아도 오늘 모처럼 만에 좀 큰 폭의 좀 반응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좀 지탱을 했던 IT라든지 자동차, 그 다음에 지금 트로이카가 좀 살아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되, 중국 모멘텀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피해주겠죠. 지금 화학이나 철강, 그러니까 이들 업종은 조금 더 바닥 확인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쭉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흐름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띄고 있습니다. 뭐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좀 경쟁력이 높은, 그러니까 지금 특수선박이나 특수선박 같은 경우로 생산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국가와 경쟁 상대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업종 자체는 상당히 좀 견조하게 흘러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STS 엔진도 흐름이 괜찮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들의 흐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가 매수에 가담하실 분들은 이들 업종 쪽으로 좀 관심을, 그러니까 오늘 좀 강하게 상대적으로 좀 강한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장품 업종이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 탄력이 좀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부분 중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 뭐 의류라든지 화장품, 그러니까 이들의 소비가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화학 업종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화학 업종 자체는 수급이 좀 안정되는 거를 좀 확인해 보시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TX 펜오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은 한진해운 같은 종목 갑자기 좀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BDI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STX 펜오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은 한진해운은 아무래도 그동안 좀 급등에 따른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체크 포인트는 어제와 좀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시장은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지를 좀 체크해보자라고 언급드렸는데, 오후 시장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이 확대가 됐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는 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물량을 받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매물을 흡수하거나 기관들의
지금 지지력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2020포인트를 좀 마지노선으로 보신 다음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다면 시장은 좀 단기적인 지지권을 좀 형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계약수로 인해서 최근에는 뭐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계약 정도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매도폭이 좀 줄어들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좋아지면서 차익거래 쪽에서 좀 매수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기관이 얼마만큼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상황부터 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시면서 업종별로 좀 자세히 짚어주셨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강세 출발을 했는데 9시 반을 넘어서면서 하락 전환이 됐거든요.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0.23% 정도 강밥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코스피보다 조금 출발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과 조금 커플링이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50에서 4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40포인트가 계속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돌파가 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좀 동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리고 가격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동반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그 코스닥이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 여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 지수만 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언제 날짜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한 3월 7일 정도, 3월 7일 날 524포인트까지 갔었는데 한 525선까지 어떤 가격 조정은 조금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수급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 자,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556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358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67억 정도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한 반면에 외국 기관들은 273억, 그리고 어제는 293억, 그리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494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12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기관보다 아침 쪽이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더 많습니다. 43억 정도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도 확인이 조금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여전히 좀 약세 흐름입니다. 셀트리온만 조금 0.7%의 강보합금 흐름이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CJENM 같은 경우는 2.85%,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1.3%, 그리고 CJ오쇼핑은 1.7% 정도였던 강한 조정이 현재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면에 네오위즈 게임즈, 제가 월요일 시장에 제가 게임 업종도 한번 체크를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뭐 최근에 NC소프트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오위즈 게임즈도 마찬가지 조금 강세 흐름이 현재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오성 LST가 지금 이제 3% 정도 큰 폭의 어떤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홍희진 팀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독일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투자권 때문에 조금 반등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단기 테마로만 조금 부각이 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소실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더 내려본다면 파라다이스가 연이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두 자릿수 정도 증가를 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233억 정도 현재 시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적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 방문객들이 좀 증가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모멘텀이 되는 것 같다는 부분도 조금 한번 말씀 한번 추가적으로 드려보고 싶고요. 자, 실리콘웍스 태광 1.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택이 지금 2.7%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택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터플렉스라든지 그리고 플렉스컴, 그리고 신양, 그리고 액트와 같이 마찬가지로 PCB 업체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조금 신택이라는 종목이 PCB 쪽에서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이 조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한 754억 정도 컨센서스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작년 대비해서 한 23.6%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에 관한 부분, 그리고 삼성 그룹 내에서 어떤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동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인터플렉스는 현재 2.5%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구 SNC도 현재 1% 정도, 1.7%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테마만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에서
처음으로 황사가 좀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크리엔 사이언스 그리고 유닉스 같은 종목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엔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산업용 여과지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유닉스도 마찬가지로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테마가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국민 방송 연설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우리들 제약 그리고 우리들 생명과학, 바른선과 같은 문재인 테마들도 현재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급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오늘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께서는 반도체 부품주를 분할 매수해보자 하셨는데요. 박재민 팀장도 IT를 보시는군요.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팀장께서는 IT 및 중국 소비재주에 주목해보자 하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하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철강업종이 어제 중국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부담감으로 좀 많이 내렸었죠. 철강업종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하셨고요. 솔로몬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코스피가 2000에서 한 2050포인트 선에서 단기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죠. 총 5가지 종목이 있고요. 포트에 변동이 없으십니다. NC소프트가 매수가 대비해서 9% 수익을 내고 있고요. 모두투어가 2%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유가가 상승했다는 소식에 오늘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주가 일제히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갖고 계신 분들 부담스럽겠지만 일단 팔지 않겠다는 의견이셨으니까 함께 홀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재민 팀장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총 3종목이 있으시고요.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이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인이 매수가 대비해서 13%, 이노칩이 18% 수익을 내고 있고요. 현대산업 역시 플러스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현금 비중이 100%셨는데요. 어제 비샘전자를 사셨습니다. 매수가가 1,100원이고요. 오늘장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 11,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비센전자가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신용훈 전문가 의견 듣고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LED 시장 성장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셨고요. 자, 이어서 채용 대리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두 종목이 있으시고요. DNA 링크가 5.9% 수익을 기록 중이고 락앤락 최근에 매수가 되셨는데요. 1%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총 3종목이 있으시고 3종목 모두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덕산하이메탈이 2.5%, 제이콘텐트리가 매수가 대비해서 12.5%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박재민 팀장님의 이노치과 삼성테크윈이 나란히 1위와 2위에 올라 있고요. 정영훈 전문가의 제이콘텐트리가 3위에 박성일 전문가의 NC소프트가 9% 수익을 기록하면서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 208% 수익이 쌓여 있는 상태고요. 박재민 팀장과 박성일 연구원 순위가 또 뒤바뀌었습니다. 박재민 팀장께서 3위에 올라오셨고 수익은 13% 쌓여 있습니다. 예, 오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채용 대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투자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철강업종 저가 매수의 기회다 하셨는데 철강업종이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주실는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 들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힘이 좀 빠진 모습입니다. 크게 많이 내린 건 없지만 좀 수급상으로 볼 때 좀 많이 지친 모습이 느껴지고요. 역시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증시가 모두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만 혼자서 강하게 오르기는 어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지거나 수급이 좋아지거나 즉 기관 자금이 밀려오거나 외국인 수매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쉬어가는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단 지수 2000은 지지를 받으면서 약하게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중국의 경기 위축이 우려되면서 철강주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중국의 성장세 자체는 여전하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부제철, 그리고 현대아이스콜 등이 괜찮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철강 업종은 저가 매수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잠깐 언급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다시 일부 테마주 위주의 흐름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한번 보시면 9일 연속 시가 대비 종가가 낮은 그런 음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에너지가 많이 약해졌다는 그런 반증이고요. 이런 장세에서 공격적인 매매를 하다 보면은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 주도 테마주 위주로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좋고 계속 바이앤 홀딩 전략은 좋지가 않습니다. 4월 이후로는 한계 기업 퇴치 이후로 코스닥이 한결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코스닥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인 매매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관망 전략으로 가는 전략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양시장 모두 의견을 주셨는데요. 중국 수요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못하면서 중국의 철강 수요가 위축이 될 거라고 전망이 됐었죠. 어제 철강주 하락이 컸었고 오늘 장에서도 좀 밀리는데요. 이때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채용 대리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볼 텐데요. 두 종목이 있고요. DNA 링크와 락앤락까지 최근에 매수가 됐던 종목입니다. 흐름 좀 다시 봐주십시오. 예, 락앤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2,900원에 30% 매수했고요. 작년까지는 흐름이 안 좋다가 3만 원 바닥을 찍고 지난주에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습니다. 그 이후로 기간 매수 작업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5일 연속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양호한 수급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이후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31,000원이고요. DNA 링크도 다시 언급을 해드리면 최근 바이오 테마가 굉장히 오래 쉬었습니다. 14,400원에 30%를 편입했고요. 정치적인 이유로도 매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상의료 관련 수혜주로 기대가 됩니다. 무상의료가 실시되면 건강검진 관련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길고 지루한 조정을 거치고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DNA 링크는 무상 의료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 하시면서 목표가 18,000원 유지를 하셨고요. 락앤락은 좀 중기 관점으로 목표가 39,000원까지 내다보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2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장 흐름 다시 보고요. 특징주까지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줄다리기 싸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파란 팀이 좀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2026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면에서 한번 보시면 외국인 팔고 있고 역시 기관이 좀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비슷한 금액대 팔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관이 192억 원, 외국인은 211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형이 힘들어하니까 아우도 되게 주춤합니다. 기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532선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비슷한 수급 현황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관이 14억 원 정도, 외국인이 43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제조업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인데요. 뉴욕과 유럽 증시가 어제 혼조세를 보였고 또 뉴욕 시장에서 별다른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전일 종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비슷한 금액대에서 1,13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0원이 넘어서면서 내고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화학주, 철강주 좋지 않은데요. 포스코가 0.9% 약보합권에 LG화학은 1.7%나 밀려나고 있네요. 반면 완성차는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좋은 모습인데요.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KB금융은 0.9%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대장주만이 체면 차리고 있네요. 셀트리온 0.9%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는 하락세입니다. CJENM은 2%, 2.8%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SFA가 0.1% 강보합권에 젠백스가 1.4% 상승하고 있네요. SK브로드밴드는 0.5% 하락세, CJ는 1.3% 시장 대비 약합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움직임이 좋은데요. 2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동안 움직임 좋았었죠. 오늘 하이닉스가 1.9% 상승하면서 3만 원대 가까이 왔습니다. 29,450원이고 삼성전기는 0.5%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에 화학주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정유화학도 좋지 않은데요. SO일은 1.2% 하락한 GS도 1.8% 하락했습니다. LG화학, 호남석유도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 항공주가 좋지 않습니다. 고유가 부담에 하락 중인데요. 대한항공은 3.7%나 급락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6% 빠지고 있고 한국공항도 0.5% 하락 중입니다. 오늘 문재인 관련주가 좋은데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이 첫 대국민 방북 연설에 나선다는 소식에 문재인 테마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제약은 12%나 급등했고 바른손, 조광페인트 대체적으로 6%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사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올해 첫 황사가 발생했죠. 우리나라는 이번 주말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스크 준비해야겠는데요. 성창 에어텍이 5% 넘게 상승하고 있고 위닉스도 8%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화려하게 데뷔했었죠. 강한 신인입니다. 빅댐전자가 코스닥 상장 이튿날 상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5% 가까이 상승해서 11,600원에 기록 중인데요. 공모가 4,400원으로 시작한 빅댐전자는 시초가가 8,800원에 형성됐었습니다. 현재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우산 준비하시고요. 매의 눈으로 성공 종목 선택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을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에서 또 삼성전자가 1% 오르면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밀리고는 있지만 큰 폭의 밀림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상당히 아래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흐름부터 좀 봐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성전자 위주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차별화가 심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서 느끼는 체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약세를 타고 있고 거기에는 기관들의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를 끌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들이 기존의 주식을 포기하고 지금 새로운 주식을 편입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딜레마를 갖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그런 종목들,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과매도 영역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대응을 이제 해야 될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은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면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미 손실을 보고 계신 경우에는 지금의 제 얘기 자체가 손실이 큰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자신 있게 대응을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이 항상 보면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기회가 또 생기고 또 많이 올랐을 때 항상 큰 하락의 상황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땡겨 올리다가 이제 개인들이 옮겨 탄다는 조짐이 보일 때 기관들 같은 경우에 다시 포지션을 바꿔서 개인들이 많이 던지는 주식 그리고 낙폭이 큰 주식들을 받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집중도를 더 늘리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성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차라리 낙폭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분히 기다리거나 아니면
반전 포인트 시그널이 발생할 때는 추가 매수나 아니면 신규 매수로 대응을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종목별 차별화가 심해서 지금 내가 가진 손실 주고 있는 주식들을 팔고 오르고 있는 종목들에 편입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위원님 말씀 들으시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병곤 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들 점검을 할 텐데요. OCI, 태웅, 하나케미칼, 대우조선해양, 메디포스트까지 이렇게 5종목이 있습니다. OCI부터 좀 봐주십시오. 예, OCI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또 다시 개파락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보통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종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위축되기가 쉬운 상황이고 또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빼버리면은 결국 종목 간의 차별화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강한 흐름이 나오는 종목으로 손절매를 치고 갈아타기가 쉬운데요. 그렇지만 객관적인 상황하에서 조금만 더 한번 다시 돌려본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큰 쪽은 이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반전하기가 좋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라리 옮겨 타는 것보다는 추가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태웅이라든지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케이스가 되겠고요. 역시 종목들 지금 대다수 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이런 형태의 진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이라든지 철강 같은 거래소 종목군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의 기술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진행을 맞으면서 거기서 또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축되지 말고 차라리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 추가 대응을 하시는 편이 낫고요. 대신에 이제 기존 주식이 계속 강세를 띌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것들을 편입을 했습니다. 메디포스트도 편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렇다 활발한 진행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종목이 좀 더 좋은 진행이 나오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직 그대로 보유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메디포스트는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만은 나머지 종목은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디포스트는 상황을 봐서 포트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하셨으니까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의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지금 시각이 10시 30분이고요. 개장한 지 1시간 반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오늘장도 대응이 좀 어려운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장을 매일 들여다보면 대응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고점, 그러니까 단기 고점 2050포인트 대비 주가 하락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 남짓 지금 하락을 해 있을 뿐인데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고 그다음에 지수를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지금 급등락이 업종별로 급등락이 상당히 좀 심하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느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큰 그림을 좀 짜놓으시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 시세에 너무 좌지우지하시면서 지금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의 수급이 악화되면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투신권만 3조 7천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왔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정도 지금 매도가 좀 나왔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1800선 이하에서 시장을 받쳤던 게 투신과 지금 연기금이기 때문에 밑에서 많이 산 만큼 아무래도 차익 매도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펀드 환매 물량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수급 악화의 좀 원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10조 5천억 가까운 지금 10조 5천억의 물량을 지금 올해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들어왔던 물량 대비 지금 지금 매도하는 물량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속도라면 하루에 3천억씩 이상, 그러니까 지금 3천억씩 내다 팔아야 시장은 본격적으로 이탈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 300억 내외,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매도 가지고는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매도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은 3월달 초에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이 좀
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소폭의 매수로서 일단은 시장이 좀 급반등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로 좀 전환되면 시장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너무 크게 우려하시기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정 시에 좀 물량을 좀 담아가시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를 좀 포트에서 좀 편입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0포인트가 무너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염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릴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우 지수겠죠. 그러니까 선진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면은 중간에 가격 조정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엔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 쪽으로 길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달에 10,000포인트에 대한 저점을 찍고 나서 주가 자체가 이렇다 할 지금 가격 조정은 크게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격 조정도 크게 보일 수 있는 구간이고 기간 조정 역시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의 이격도가 상당히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격도 줄이기 과정은 한 번쯤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는 과정이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우상향이기 때문에 여기 흐름과 좀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대형주 매집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지수가 막 플러스 전환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흐름이 좀 좋아지면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올 시장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질 만한 요인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시장에서 조선, 건설, 그 다음에 금융, 화학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종목을 저도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일단 좀 바닥을 좀 다져가는 종목, 아니면은 지금 뭐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SO유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업종도 그렇고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크게 지금 하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선, 건설, 금융, 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마인드 자체를 좀 긴 마인드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언급해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조정을 좀 기다려 보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만원권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대우건설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께도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오늘 뭐 시장 지금 관점에서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와 조금 비슷한 흐름이 어제와 조금 비슷한 그 도치형의 흐름이 나오면서 마감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이 다우지수라든지 유럽 쪽과는 상당히 좀 디커플링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대외 변수가 그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대외 변수보다는 수급에 좀 집중을 아무래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좀 그 대외 변수가 있을 때가 시장이 상당히 좀 정직하게 올라가고 정직하게 빠집니다. 근데 어떤 수급에 대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그만큼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시장 방향성이라든지 그 수급 포인트를 잡기가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지금 현재 시장을 계속해서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증권 쪽에 선물 포지션 싸움이 상당히 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지금 아래쪽으로 밀려고 그러고 있고, 지금 이제 증권 쪽은 위쪽으로 좀 당기려고 그런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에 맞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없는데 그 좁은 변동성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 외국인과 증권 쪽의 어떤 포지션 싸움도 좀 지속적으로 관찰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조금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라든지 그리고 화학, 철강업종 양세가 시장 초반에 조금 영향을 미쳤었지만은 지금 현재 조금 시장이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이유가 외국인의 선물 계약 매도가 1600계약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서 1000계약 전후에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투신의 매도가 강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을 한번 본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비차익 쪽에서 상당히 강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지만은 오늘은 좀 매수로 전환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시장을 좀 방어하는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까지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은 IT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시장을 좀 방어를 하고 있다는
있다는 부분들도 좀 상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동향, 그리고 IT 업종도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본다면은 베이시스 동향도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하셔야지 오늘 시장을 좀 그 방향성을 예상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제 2040포인트 그리고 5일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어쨌든 아래쪽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2000포인트까지 제가 보기에 좀 21선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2026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조금 아래쪽 2000포인트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내일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업종까지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 좀 드려본다면은 시장이 뭐 지금 현재 그 계속해서 약세를 볼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외국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매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약세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업종군, 그리고 IT나 자동차, 그리고 뭐 금융업종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그쪽은 약세를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대안업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원래가 좀 계속해서 관점이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뭐 통신, 게임, 금융, 바이오, 뭐 추가적으로 해본다면 화장품 업종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화요일 시장에서 뭐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뭐 게임도 상당히 흐름이 괜찮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변동성은 없지만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포트에 조금 뭐 보험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뭐 KB금융이라든지 그리고 BS금융과 같은 종목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에는 LGU+라든지 SK 브로드밴드, 요 부분이 뭐 주도적으로 올라가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안주기 때문에 조금 짧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업종 같은 게 메디포스트와 좀 RNL 바이오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를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요 부분이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이지바이오 최근에 조금 그 21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단기 추세를 좀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지바이오라는 종목도 조금 단기적으로 그리고 포트의 비중을 5% 이내에서 5% 이하 쪽으로 조금은 작게 가져가시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조금 이번 주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두 분의 의견 들었고요. 중국 증시가 출발이 됐으니까요.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국내 증시 역시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체크해볼 만한 이슈 있으면 같이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 이제 상해 종합지수 2379.677포인트로 0.06% 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국이 그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유가도 하향 안정화돼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이제 긴축 외에는 또 다른 악재는 없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만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뭐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 소식으로 그 중국 상무부에서 그 올해 소비 기여도가 처음으로 이제 투자를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 증가세의 특점을 분석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정책적으로다가 가전 소비의 이제 둔압 노력에 비해서 이제 소비의 둔압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가전 소비는 전반적으로 정상화로 돌아설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또한 가구 건축 인테리어 자재 소비가 이제 신규 이슈가 되면서 30% 내외로 늘어날 것이며 또 소비 증가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일단 그 시장에 버블이 끼기 시작하면 그만큼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줘야지만 부의 효과가 따라줘야지만 이제 시장의 그 중간 반락의 그 깊이가 좀 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던가 소비와 관련하셔가지고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JP모건 체이스가 중국 투자 신탁 회사에 이제 처음으로 투자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그 JP모건 체이스가 그 중국 브릿지 트러스트 지분의 이제 19.9%를 인수하기로 합의가 했다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통해서 이제 보고가 됐었고요. 그 2분기에 이제 그 승인할 것으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일단 다양하게 뭐 증권, 은행, 보험사보다 이제 투자 범위는 넓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동아시아 은행들이 중국 투자 신탁 회사들에 이제 투자된 기업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게 되면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제품 관련해서도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중국산 태양광 제품 반보조세율을 적용시키기로 했었고요. 이 부분도 이제 관련 종목들 주목하셔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리딩 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오늘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 듣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후성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후성 같은 경우는 아마 프로그램 영향
영향도 그렇게 크게 받진 않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좋고, 그다음에 최근에 거래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이겠죠. 3월 달 지금 중순경.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21선에 대한 돌파가 거래가 실리면서 좀 나왔죠. 근데 이제 윗선 지금 아직까지는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저항대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그러니까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지금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밀리지 않고 오히려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매도세가 많다라기보다는 밑으로 끌어올리는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은 시점이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항대가 지금 단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저항대에 대한 돌파가 지금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후성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전해지 부분에서 일단 국내 독점이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지배력이 높은 사업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전해지 부분도 그렇지만 냉매가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거의 국내 독점적인 지금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닥을 좀 다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큰 틀에서 보시면은 저점이 높아지면서 주가는 장기 이평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7,450원 구간에서는 좀 잡아보자라는 관점. 5일선이겠죠. 5일선 정도에서는 일단 저가 매수에 좀 가담을 하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너무 크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8,000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치.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7,100원 정도 좀 잡으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지만은 오후 시장 가면서 종가를 관리하면서 플러스로 좀 마감한 부분을 보신다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 빠지고 있다고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일단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님은 오늘 후성 주셨고요. 정태근 전문가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은 조금 그 3월 14일 코롱인더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예. 그 코롱인더를 자회사를 두고 있는 코롱이라는 회사를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뭐 코롱 같은 경우 말씀을 안 드려도 조금 전에 코롱인더를 자회사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산자 부분, 화학 부분, 전자재료, 뭐 패션 부분 이렇게 캠브리지 코롱까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지주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코롱인더의 그런 영향이 최근에 좀 상당히 좀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롱인더 때 말씀드렸지만은 코롱인더와 그 뒷본사의 어떤 소송건이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코롱이라는 회사에 좀 호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FTA가 자동차 업종만 수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섬유 업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혜가 있는데 13.1%였던 관세 폐지로 인해서 섬유 업종에 대해서 뭐 코롱이라든지 그 효성이라는 종목도 현재 수혜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말씀 먼저 본다면은 자, 수급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기관 쪽에서 한 16일 연속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특징적인 것이 투신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집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쪽도 마찬가지로 투신 쪽에서 매수가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적극적으로 투신의 어떤 매매 동향에 연동이 되는 그런 대응을 좀 필요한 종목이라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5일선을 전후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언제죠? 2월 23일 같은 게 상당히 큰 변동성이 있긴 했었지만은 2만원 가격대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완만하게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갖고 나온 이유는 이렇게 완만한 상승이 있기 때문에 가져 나왔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8,000원에 어떤 매수가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27,600원입니다. 그래서 27,600원 요 정도 가격 전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손절가는 요 종목이 한 21선까지 조정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일단 21선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가 깨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1선이 있는 26,900원에 손절가를 한번 형성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짧게 3만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 15일에 코롱 인더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었는데요. 그때 주셨던 가격이 72,500원이었는데 오늘 거래되는 가격이 74,800원입니다. 사셨던 분들은 한 3-4% 정도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코롱 인더의 자회사라고 하셨고요. 코롱을 오늘은 추천주로 주셨으니까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투자 전략 잡았습니다.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손절병법 2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거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 02-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또 문자 보내주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